안녕하세요. 건강유정 유창길 원장입니다. 오늘은 한의사 정창훈 선생님의 한의과학 블로그에 소개된 한의과학 블로그 주소는 여기고요. 정창훈 한의사 선생님의 한의과학 블로그에 소개된 논문 중에서 하나를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한약을 복용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는 뇌졸중 발병 위험이 38% 감소된 결과를 나타낸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한약 복용은 뇌졸중 위험 감소와 관련이 있다. 후양적 코호트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 논문인데요. 오늘 이 논문을 통해서 한약 복용한 환자분들이 뇌졸중 발병 위험이, 그러니까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만 대상으로 한 거예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만 대상으로 한 논문인데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이 한약을 복용하면 뇌졸중 발병 위험이 증가된 결과, 그리고 어떤 한약을 썼을 때 뇌졸중 발병 위험이 감소했는지 제일 많이 쓴 한약재 처방 순서대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류마티스 관절염과 함께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을 정리한 그림인데요. 이 스트로크, 뇌 쪽에 나타나는 뇌졸중,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오래될수록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합병증이에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마지막은 결국 이 합병증이 문제가 돼서 생명에 영향을 주는 건데요. 뇌졸중, 중풍이죠.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오는 거 무서운 겁니다. 그 다음에 수면장애, 우울증이나 눈의 문제, 류마티스 관절염이 나타날 수 있는 증상 합병증인 심장 문제, 심장질환, 폐, 심장이나 폐 쪽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상당히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죠.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은 사실은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노인 연령층으로 가면서 결국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관절은 관절인데 이런 뇌졸중, 심장, 폐, 눈, 이런 불면증, 우울증, 그리고 당뇨는 스테로이드 장기 복용으로 인해서 나타나신 경우가 많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은 혈관의 문제, 염증, 혈액질환, 그리고 골다공증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합병증들이 한두 개씩 나오면은 이게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관절은 관절인데 뇌졸중 오면은 복잡해지는 거죠. 심장 문제 오면 심각합니다. 생명에 영향을 주는 것이 이 합병증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이 정말 머리에 딱 정말로 기억을 잘 해두셔야 됩니다. 이 그림은 정말로 중요한 그림입니다. 왜? 생명에 영향을 주고 내 노인 연령대가 됐을 때 삶의 질에 급격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 합병증들, 이 그림은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고요. 의료인들 역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을 치료할 때 이 합병증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환자분들 치료할 때도 이것을 감안하고 예방하는 목적의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 그럼 이 논문 한번 살펴볼까요? 20세 이상 뇌졸중 걸린 적이 없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 1998년부터 2010년까지 12년 동안 뇌졸중 전에 걸린 적이 없는 상태에서 류마티스 관절염 이제 진단을 받은 분들 7,925명을 일단 확인하고 그 중에서 한약을 복용한 3,134명의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그룹과 반대로 한약을 복용하지 않은 3,134명의 류마티스 환자 그룹으로 구분해서 그러니까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을 받은 분들 중에서 3,000명은 한약을 복용한 분들, 3,000명은 한약을 복용하지 않은 분들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12년 동안 추적 관찰한 것입니다. 뇌졸중 발병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결과는요, 한약을 복용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은 299명이 뇌졸중이 발병했고요. 한약을 복용하지 않은 환자 그룹에서는 395명이 뇌졸중이 발병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발병하죠. 한약을 복용하지 않은 분들이. 한약을 복용한 분들이 훨씬 적죠. 한약 복용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군에서 뇌졸중 발병 위험을 38%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약을 복용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은 나중에 중풍, 뇌졸중이 올 가능성이 38% 감소된다. 위험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이 병원에서 한약을 복용하면 좋지 않다
뭐 간에 나쁘다 뭐 여러 가지 경고를 듣고 계십니다만은 실제 데이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약을 오래 복용한 분들은 오히려 또 더 좋아요, 결과가. 가장 두드러진 효과는 2년 이상 한약을 복용한 분들, 뇌졸중 위험 발생률이 더 두드러지게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는 2년 이상 한약을 복용한 경우에 환자분들이 더 그랬습니다. 한약을 오래 복용할수록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뇌졸중 발병 위험이 낮아진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한약은 오래 꾸준히 먹어야지 나중에 효과가 나타난다. 무슨 격언 속담처럼 이제 전해지면서 통용되는 말인데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고요. 이게 과학적 근거가 실제로 있는 겁니다. 그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이제 이 편인데요. 이쪽 축은 이 가로축은 한약을 복용한 누적 연수입니다. 2년, 4년, 6년, 8년, 10년, 12년, 14년 이쪽으로 가는 그래프고요. 이 세로축은 뇌졸중의 누적 발생률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뇌졸중이 이제 발생이 점점 늘어나겠죠. 요 지난선은 한약을 복용하지 않은 그룹입니다. 뇌졸중 발병 수가 제일 많죠? 요거죠, 요거 한약 안 먹은 환자분들, 한약을 복용하지 않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은 뇌졸중 발병 수가 제일 많은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죠. 그 다음에 요 점선은 31에서 365일간 1년 정도 한약을 복용한 분들이 요 점선이고요. 그 다음 점선은 2년 730일가량 한약을 복용한 분들의 점선이 그 다음 점선입니다. 한약을 많이 복용할수록 뇌졸중 누적 발생률이 내려오고 있죠. 그래프가 기울기가 내려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730일 이상, 이 점선은 730일 이상 복용하신 분들입니다. 2년 이상, 요 제일 발생률이 낮은 이 낮은 그래프가 730일 이상, 2년 이상 한약을 드신 분들이 뇌졸중 발병 가장 적어지는 거예요. 한약을 복용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의 뇌졸중 발병 위험이 38% 감소된 결과가 나타났죠. 그래프 보시면 한약을 복용하지 않은 분들은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 있고 한약을 오래 복용할수록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두드러진 효과는 2년 이상 한약을 복용한 경우 한약을 오래 복용할수록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뇌졸중 발병 위험이 낮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제일 밑에 있는 게 2년 이상 한약을 복용할수록, 한약을 오래 복용하면 효과가 나중에 천천히 나타난다는 얘기는 결국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약을 2년 이상 복용한 분들이 더 누적될수록 더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뇌졸중 발병 위험이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약을 오래 먹을수록. 시중에서 한약을 오래 먹을수록 뭐 어디가 나쁘다, 한약을 오래 먹으면 나쁘다, 장기에 부담된다, 이런 속설들이 자꾸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한약을 오래 복용할수록 뇌졸중 발병 위험이 낮아진다.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한약에서 류마티스 관절염을 치료하는 약들은 뇌졸중을 치료하는 약들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뇌졸중, 뇌경색이나 뇌출혈을 치료하는 효능을 가진 양리학적 분석을 통해서 분석된 결과를 보면은요, 뇌졸중이나 뇌출혈에 작용하는 한약제들은 류마티스 관절염에도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리학적 분석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그렇습니다. 한약을 오래 복용하면,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 한약을 복용하면 뇌졸중 예방 효과까지 동시에 발생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의학 치료의 장점입니다. 단순히 면역 억제, 진통의 목적으로만 작용한 게 아니고 류마티스 관절염을 치료했는데 뇌졸중까지 좋아지는, 예방하는 그런 효과가 발휘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약을 오래 복용할수록 뇌졸중 누적 발생률이 줄어든 겁니다. 그러면 어떤 한약제, 어떤 한약 처방들이 류마티스 관절염의 뇌졸중 발병 위험을 줄여줬을까?
주로 처방된 건 이제 7가지예요. 단삼, 천화분, 제부자, 작약감초탕, 가미소요산, 갈근탕, 개작지모탕인데 이 논문에 소개된 약재와 처방을 하나씩 다 이렇게 좀 뽑아봤습니다. 일단 단방으로 3151에 처방된 해표초 단방이죠. 한약재, 단일 한약재입니다. 그 다음에 2400여에 처방된 하수오, 2300여에 처방된 현오색, 1997에 처방된 절페모. 이건 지금 처방 빈도수대로 1위부터 10위까지 뽑은 거예요. 류마티스 관절염을 치료하면서 뇌졸중 발병 위험을 낮춰줬던 약재들이죠. 그 다음에 대황, 단삼, 천화분, 모려, 부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합 처방으로는 3154회 처방된 서경 활혈탕이 1위였고요. 2위가 작약감초탕, 3위가 가미소요산, 2146회 처방된 독활기생탕, 2089회 처방된 당귀점통탕, 그 다음이 감로움, 갈근탕, 신이청패탕, 개작지모탕, 그 다음에 1879회 처방된 자감초탕입니다. 이 10가지 처방, 특히 여기 이 단삼 같은 경우요. 단삼 같은 경우는 심혈관 질환과 뇌혈관 질환에 사용되는 약재이면서 동시에 류마티스 관절염을 치료하는 약재고요. 이 서경 활혈탕이라는 거 어혈을 제거하면서 염증을 조절해주는 한약재들이 다수 들어가 있는데 예전부터 한의학에서 류마티스 관절염의 역절풍과 중풍에 동시에 쓸 수 있었던 한약 처방입니다. 서경활혈탕, 상징적인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의 뇌졸중을 예방해 줄 수 있는 아주 상징적인 처방이고요. 독활기생탕이나 당귀점통탕 같은 경우는 한방에서 옛날부터 다리 쪽 관절 질환에 많이 썼던 한약 처방인데 역시 중풍을 예방할 수 있는 효능도 가지고 있는 처방입니다. 그리고 갈근탕이나 신이청패탕 같은 경우는 한약 치료 처방 중에서 이 비염에 사용하는 처방인데요. 이 코막힘이나 콧물 재채기에 사용되는 한약재 처방들은 뇌혈관 질환, 중풍이나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에도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코를 치료하는 약재들은 뇌혈관 질환도 치료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갈근탕과 신이청패탕 같은 경우는 코를 치료하면서 동시에 류마티스 관절염의 통증도 치료하는 작용을 효과적으로 발휘하는 처방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한의학 처방의 어떤 복합적인 이게 부채살처럼 몸의 여러 전신으로 작용하는 다양하게 멀티플한 표적을 향해서 작용하는 한약 처방의 장점이 극대화된 것이 이 논문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을 치료하면서 코도 치료하고 뇌혈관 질환도 동시에 치료하는 이거는 서양의학, 양방의학에 비해서 한의학 치료가 가진 장점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한의학 치료를 했을 때 몸이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것입니다. 한약을 복용하면 몸이 전체적으로 좋아진 이유가 이런 까닭이에요. 코를 치료하려고 비염 한약을 먹었는데 머리 뇌혈관이 좋아지거나 통증이 없어진다. 통증을 없애려고 한약 처방을 복용했는데 비염이 좋아지고 뇌혈관 질환이 예방된다. 이런 멀티플한 표적에 멀티플 타겟에 작용하는 것이 한약의 양리학적 효과입니다. 몸의 전신에 작용하는 전신의학을 의미하죠. 한약을 복용하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는 뇌졸중 발병 위험이 38% 감소했다는 거. 2년 이상 한약을 오래 복용할수록 뇌졸중 발병 감소 효과가 더욱 커진다는 거. 한약을 오래 복용할수록 몸이 좋아진 이유는 밝혀진 것이고 여기 나오는 10가지 단방 약재와 처방들 굉장히 중요한 논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건강규정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